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건데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수 현황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었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끝났을 때 상황을 보시면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5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1%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등한 것만 보면은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 빠졌던 게 5.61% 반등했으니까 절반 이상을 되돌렸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절반도 못 되돌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은 하긴 했지만은 제 매수 평균가가 9.61달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익절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매수가 이쯤에 2차 매수가 이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지 제가 3차 매수를 들어갔을 거죠. 그래서 3차 매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65.7달러를 기준으로 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230만원, 40만원까지 마이너스가 찍혔었는데 어제 장 끝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7만원, 68만원 정도 됐으니까 150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 벌었죠. 번 거 맞죠. 그런데 익절한 건 없으니까 당연히 6월 현황 업데이트 되는 거 없고요. 누적 수익도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랑 마찬가지로 21선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본 한 주랑 21선 아래 한 주 추가 돼가지고 두 주가 매수돼서 9주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2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공포 탐욕 지수가 빠진다. 이거는 저는 시장이 지금 하락할 명분을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해주긴 했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작은 뉴스에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PE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595였던 게 25.3으로 조금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월 4일이니까 바로 직전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조금 떨어졌던 게 많이 떨어졌던 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던 게 35.69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35.14였는데 35.69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죠.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상승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사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비트코인의 수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찬양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 달러가 무한정 찍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의 달러 화폐 체계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신용화폐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수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만든 그 비트코인만을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그냥 프로그램 쪼가리입니다. 그러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닌가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만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비트코인은 수량이 무한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이 달러가 아니라 뭐 짐바브웨 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달러를 원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지, 이상한 나라의 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8, 90%, 8, 90%가 뭡니까? 99%는 안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 그 말입니다. 달러를 비판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결국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싶은 건 달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인정 못 하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 드릴 수 있는 사례는 뭐냐?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도 미국 달러 그 스위프트 체제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더더욱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가상자산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거래소를 통제하니까 이란 가상자산 거래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또 이 말 하면은 뭐 콜드 월렛이네 뭐네 말할 분들이 계신데, 콜드 월렛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미국이 금 거래를 금지시켰던 것처럼 그냥 거래소 금지시켜버리면은 비트코인 거래 못해요. 뭐 1대1로 만나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상장 주식 대비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똑같이 비트코인 거래소 막아버리면은 뭐 사실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세 번째, 시스템 붕괴의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뭐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하는 걸 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는 시스템 붕괴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는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은행 거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주식 시장도 작동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굳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 타당성을 납득 못 하겠거든요. 오히려 극단적인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로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험을 분산한다라고 하면은 금을 보유해야죠. 왜냐?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금을 쓰죠. 무슨 비트코인을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생각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그리고 거래하시는 분의 영상을 본 것 중에 좀 납득될 만한 문장이 있어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있긴 하거든요. 뭐냐?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원 넘었지만은 몇 년 전, 몇 달 전만 해도 4만 원,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하락한 게 실적이 없어서 5만 원대까지 하락한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5만 원까지 내려갈 실적은 아니었는데도 5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굳이 실적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기 어려운 자금들이 생기면은 그게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탐욕 혹은 잉여 유동성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40K까지 내려오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코인베이스는 자산이니까. 뭐 자산의 개념은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40K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코인베이스를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